다빈치테크에서 회의가 열렸다. 지난 25년간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면서 부사장 자리에 오른 다람쥐가 주최하는 회의였다. 각 파트의 담당자들이 모였다. 다 부사장이 말했다. 다들 잘 아시죠? 이번 사업은 우리 다빈치테크가 처음으로 진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빈치테크는 언제나 그랬듯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발자들의 역량을 갈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방법 있으면 한마디씩 해보세요. 이번 사업 수주를 하드캐리한 영업팀 토부장이 훅가시를 잡으며 말했다. 우리 영업팀은 고객사와 상당한 시간을 협상했습니다. 우리 다빈치테크는 최고의 카피캣의 부심으로 제작에서의 많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회사로운 단가와 발주처가 요구하는 로켓 배송 납기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건은 국내 최고의 넘사업체 별셋전자도 지지를 쳐버린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깨뽕이 이빨이 올라간 토부장은 꼴보기 싫은 발표를 마쳤다. 설계팀 하부장이 이어 말했다. 회사로서는 고객사 눈탱이 쳐서 돈 벌어먹기에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우리 캐파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빈치테크의 의료장비 인공지능 시스템은 쪼렙입니다. 투자 금액이나 납기 등 모든 측면에서 에바인 상황입니다. 다 부사장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이, 보세요. 하부장, 당신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할 거예요? 보소, 이 양반아, 당신 나랑 알동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부장이지. 센터를 오지게 까인 하부장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다 부사장이 설계팀의 대과장에게 질문을 했다. 대과장, 니는 뭐 생각나는 방법 없더나? 하부장이 털리던 모습을 지켜봤던 대과장이 바짝 쫄은 표정으로 답했다. 지금은 촌저고 업체들을 카피하여 야매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의는 마무리되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설계팀의 분위기는 초상집이었다. 설계팀의 멤버는 다음과 같다. 25년째 설계팀에서 존버를 해온 고인물 하부장. 하부장이 나름 열심히 랩업시킨 대과장. 평소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몬대리. 이제 갓 입사한 소처럼 일만 열심히 하는 소대리 등이 있었다. 그날 오후 설계팀에서 회의가 열렸다. 하부장이 말했다. 이번 사업은 왁구가 노답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쫄지 마세요. 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이랬습니까?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내다 싶어서 잽싸게 대과장이 말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생초짜라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각을 못 잡겠습니다. 완판치를 날릴 것 같은 표정으로 원대리가 말했다. 회사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1일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팀 토부장이 사기쳐서 수주한 똥을 우리 보고 치우라 하면 어쩝니까? 이런 거를 담박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잡스나 빌게이츠급이지 맛집고바 다빈치테크를 왜 다녀요? 원대리는 모두가 예상했듯이 선빵을 쳤다. 원대리 발언으로 회의장 분위기가 가뿐싸해졌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 취급받을까봐 대과장이 눈치를 보며 치고 나왔다. 야마, 원대리, 자네 하부장님 계신 앞에서 이리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방법을 마련해야 할까 인가배. 안 그랬나? 현피 요청을 당할까봐 대과장은 빛의 속도로 질문 대상을 바꾸어 소대리에게 물었다. 소대라, 너는 무슨 의견 없나? 자네 인공지능은 아니라도 소프트웨어 전공했다 아이가? 우리야 이쪽 분야는 다들 깜깜이지만 니는 그래도 이 중에는 원탑인데 이쪽 방면에는. 소가 어이없는 미소를 지으며 슬 쪼개며 말했다. 제 나와바리는 아니지만 빡시게 해보겠습니다. 소대리는 다빈치테크의 소프트웨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경력이 있었다. 몇 년간 다빈치테크 하청으로 뺑이를 치면서 노예 오브 상노예의 자질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대과장의 추천으로 다빈치테크에 입사하게 되었다. 중소기업답게 아무 말 대잔치에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회의가 지속되었다. 하부장이 속에 천불이 났지만 회의를 심화시키려고 말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짱구를 좀 굴려갖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마, 오늘은 이만 집에 갑시다. 며칠 후 다 부사장이 하부장을 본인의 사무실로 불렀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래, 애나야, 이야기 좀 하려고 불렀다. 람지야, 말해봐라. 그때 아들 있는 데서 다구리 친 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마,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가은 좀 살리도 아들 있는 데서 그건 아니다 아이가. 그래, 내 할 말은 네 고객 상담실로 좀 가있으라. 우리 람지 많이 컸네. 니가 가라 하와. 그래, 그게 끝이가. 그래도 니 내 동기라고 내가 챙기준 기다. 들어가봐라. 하부장은 후련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이후 대과장이 다람쥐 부사장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장시간의 대화를 지속하였고 축 처진 어깨와 나라 이런 표정 투콤보를 시전하며 사무실을 나왔다. 다음날 인사 발령이 났다. 하부장은 고객 상담실로 발령이 났다. 그날 저녁 설계팀은 하부장의 환송회를 핑계삼아 버카로 회식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과장이 오스카를 싹 빨라버릴 연기력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부장님, 저를 콧물 찔찔 흘리는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부사장님이 꼬장을 잘 씻어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뒷방의 정석 고객 상담실로 떠나시게 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과장에게 돌려가기를 당하고 당황할 법도 했지만 하부장은 소심한 복수를 다짐하며 차분히 답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도 지금까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설계팀에서 머리 빠지면서 일해왔는데 꿀보직으로 옮겨서 존버하면서 월급 누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과장이 힘들겠지만 저한테 뺏기 쳤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래알 같은 팀 잘 이끌고 업무를 진행해주세요. 소대리는 눈치 보면서 낮에는 팽팽 놀다가 저녁에 일하는 페이크 그만 쓰시고 시간 되면 집에 가세요. 전기세도 비용입니다. 원대리는 회사에서 이직 준비 적당히 하시고 업무에 집중해주세요. 공기업 가도 거기는 공업이고 여기는 산업인 거 매한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잔잔한 팀키를 당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나지막하게 답을 했다. 그러나 원대리는 전곡을 찔려 내상이 심했는지 삐진 표정을 지었다. 며칠 후 회사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외부 영입 없이 대과장을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분위기 안 좋은데 괜히 욕먹을까봐 설계팀은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였다. 퇴근 시간이 다다른 오후에 대과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다. 누구 굴려먹을 놈을 찾는 매의 눈으로 주변을 스캔했다. 매크로와 같이 일박고붕 소대리를 불러 말했다. 니도 잘 알지?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찌저찌 해가지고 환자 잠재적 질병 예측하는 거 잘 안되고 있다 아이가. 니가 좀 맡아서 해볼래? 또 내가라는 표정을 지으며 소대리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 분야는 일도 몰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과장이 입만 많이 큰내라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소대리 니 잘한다 아이가. 와 이라노. 지금까지 한 것처럼 무식하게 열심히 하면 잘할 기다. 내야 이제 나이도 많고 새로 공부하려면 쉽지도 않고 그래도 팀장인데 애들 관리해야지 실무는 아니다 아이가. 잘해봐라. 잘할 수 있을 기다. 일도 모르면서 왕년에 날아다닌 것 같은 대과장의 코스프레가 어이없었지만 소대리가 침착하게 답했다. 저야 맨날 다른 회사 거 뺏기고 야매로 개발해왔습니다. 이런 거 인공지능 그래 AI 일이 영어 들어가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대과장이 끼어들며 말했다. 마 기회는 쉽게 안 온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커봐라. 회사에서 니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 니도 잘 알다시피 나도 니처럼 하청에서 이직해와서 장님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다 보니까 팀장 됐잖아. 쥐꼬리지만 매년 월급도 조금씩 오르고 나름 만족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소대리가 말했다. 그래도 이 분야는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건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과장이 말했다. 사람 다 똑같아.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멘붕이었을 기야. 밥만 먹고 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발전했겠지. 요즘 인터넷 얼마나 좋노. 일타 회사 자료들 잘 보고 해봐라. 우리 팀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은 니밖에 없다 아이가. 원대리 정말 삐리 해갖고 일 못 시킨다. 니니까 부탁하지. 니는 잘 할 수 있는 싹수가 있으니까 시키는 거지.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원대리를 향해서 말했다. 원대리 요즘 열심히 하네. 보기 좋아요. 소대리가 오늘부터 개발할 거니까 좀 도와주라. 원대리는 대과장에게 다가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시킨 거 다 했습니다. 오늘 롯데 야구 보러 집에 가야 합니다. 그 롯데 야구 보면 뭐하노? 맨날 지는 거. 야구에 정신이 팔리니까 다빈치 월드 채널에 구독자 수가 이 모양이지. 야구 볼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홍보나 좀 해라. 대과장의 황당한 채널 홍보 드립이 있었지만 원대리는 냉정하게 사무실 밖을 나갔다. 그날 저녁 소대리는 쓸데없이 회사 전기를 낭비해가며 대과장이 지시한 일들을 시작하였다. 맨땅의 헤딩이라 실패를 충분히 예상했지만 혹시나 모를 뽀록이 터질까봐 마음 한쪽으로는 막연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렇지만 욕이라도 안 먹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납기일이 다가올수록 회사에서는 그 사업을 열심히 쪼았다. 진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였고 다 부사장이 일도 모르면서 간섭을 하였다. 소대리는 뒷걸음질 치다가 지를 잡듯이 겐또를 치면서 일정에 맞추어 일을 진행시켰다. 대과장은 소대리의 개발 상황을 매일 확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후폭풍을 예상하며 모르쇠 모드로 소대리가 알아서 하게끔 발을 슬슬 뺐다. 검증되지 않은 낮은 퀄리티로 납품 일정에 맞추어 어거지로 개발이 완료되었다. 출시 후 시장에서는 품절 대란이 일어났고 높은 매출을 올렸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돼지는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다. 소는 능력 있는 엔지니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날도 한때였다. 예상한 대로 다빈치테크의 의류 장비는 약간의 결함이 있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인공지능 진단의 오류로 인해 적시치료 기회를 놓친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다. 사태는 카바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다빈치테크에 큰 압박이 왔다. 다빈치테크의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검찰이 파란 박스를 들고 회사로 쳐들어왔다. 사내의 핵심 관련자들이 소환되었다. 다 부사장, 대과장, 서대리, 원대리가 수사실에 끌려왔다. 고 수사관이 다 부사장을 압박하며 말했다. 부사장님, 제품 결함에 대해 알고 있었죠? 다 부사장이 답했다. 저는 문돌이라 경영만 총괄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문송합니다만 그 당시 돼지과장이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 수사관은 대과장에게 질의하였다. 대과장, 당신이 공돌이 대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네요. 대과장이 답했다. 제가 설계팀 팀장이지만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알겠습니까? 문제가 된 인공지능 부분은 소대리가 미들라인에서 다 만들어서 저한테 찔러줬습니다. 고 수사관은 다빈치테크의 티키타카에 말리법도 했지만 다시 소에게 물었다. 소대리, 대과장 말이 진짜예요? 소대리는 지난 몇 년간 쭈구리 생활에 안가품이라도 하듯이 상당히 빡친 모습으로 답하였다. 아닙니다. 대과장이 저한테 일을 시켰고 저는 모든 개발 결과를 데일리로 보고하였습니다. 대과장은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들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원대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 수사관이 원대리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원대리는 답했다. 소대리가 말한 것은 사실인데 대과장이 독박 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는 그 후로 몇 달간 진행되었다. 다빈치테크는 최종적으로 큰 액수의 보상금이 물려 회사가 올인할 뻔했다. 다 부사장은 그 사건을 계기로 짐을 싸고 집으로 갔다. 대과장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입증받아 콩밥을 먹게 되었다. 소대리는 무죄가 되어 다시 회사에서 월급 루팡의 기회를 잡았다. 원대리는 그 사건 후 하부장이 가 있는 고객 상담실로 부서 이동을 했다. 그 후 원대리는 집단 소송건의 쇼부를 잘 치고 전업 유튜버가 되기 위해 돌연히 회사를 떠났다. 몇 년 후 어느 날 사내에서 그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눈치 없는 놈으로 취급받았다. 우픈 현실이지만 소대리는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다.
그날 후배 직원들을 집합을 걸어 회의를 하였다. 다들 잘 아시죠? 이번 사업은 우리 다빈치테크가 처음으로 진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빈치테크는 언제나 그랬듯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모든 개발자들의 역량을 갈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방법 있으면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날 저녁 소 대리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칼퇴하여 집으로 갔다. 자랑을 하려고 한껏 있는 상태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소가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나 오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내 소가 답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러면 월급은 얼마 오른 겁니까?